오늘 할 내용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귀납법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떤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증명법이냐면 얘도 간접 증명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한번 해봤던 게 뭐였냐면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증명이라는 거를 해봤죠. 그래서 증명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 말 그대로 직접 식을 얘가 얘랑 같은 거를 직접 식을 정리해서 얘랑 진짜 같은지를 딱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직접 증명법.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너희 고생 공식 같은 경우. 고생 공식의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건 뭐야?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나왔네. 그걸 우린 직접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간접 증명은 뭐냐? 실제로 전부 다 증명을 하거나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증명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른 걸 활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간접 증명이야. 예를 들면 뭐냐면 너희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 무리수인 걸 증명을 하래. 어떻게 증명할 거냐? 무리수가 뭔데? 순환하지 않는 끝이 없이 나열되는 무한소수잖아요. 맞지? 그러면 그걸 직접 증명하려면 끝이 없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끝이 없이 나열할 수 있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거를 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했었냐면은 자 수에서 실수에서는 어쨌든 루트 2가 실수인 건 알아. 실수인 건 아니까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고 했더니 직접 써서 보여줄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실수에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 만약 유리수라고 해봐. 왜? 유리수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유리수라고 해서 얘가 유리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나는. 그럼 유리수가 되면은 루트인은 무리수에다가 거짓말이고요. 그쵸? 유리수가 안 되면,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건 다 무리수잖아. 그럼 루트인은 무리수네?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간접 증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해봤더니 잘못됐어? 그러면 애초에 가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간접 증명이거든. 자 마찬가지입니다. 비납법도 그 간접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비납법도 비납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 잘 보시면 귀납법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항의 값을 반드시 수열의 일반항이 식이 구체적으로 막 우리 지난 등차수열에 등비수열처럼 일반항 AN이 뭐 3n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식이 딱 정해질 수도 있잖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 항의 값과 두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로 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항과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네 봐봐. 자, 이렇게 질문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네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막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자, 1, 3, 5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야.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7. 이제 여기서는 7이라 선생님이 질문한 과정 안에서는 7이라고 답하면 얘는 틀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방금 뭐라고 질문하면 수열이 1, 3, 5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한 게 수열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조건 다음에 7이 나올 거냐?
그거는 등차 수열일 때 얘기죠. 맞죠? 등차 수열일 때는 아, 이씩 늘어나는 거네? 그럼 다음도 당연히 등차라는 규칙은 같은 값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2가 늘어난 7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냥 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135를 써갖고 다음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을 써놓은 걸 봤더니 n-1, n-2, n-3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등차 일반항을 써놨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일반항? 아니죠. 아니죠. 아 2n-1 야 잘못했어. 됐어요? 그러면 얘 1로 봐. 1 넣으면 0, 201이니까 1, 2 넣으면은 0, 601이니까 401이니까 3, 3 넣으면 0, 601이니까 5. 그럼 4가 넣으면 7이 나올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정확한 수열은 우리가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당연하게끔 135 다음에는 7이 간다.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됐어요? 그래서 비납적 정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첫째 항의 값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하는 두 항의 사이의 관계 또는 연속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첫째 항과 첫째 항 A1과 A2의 값을 가지고 있고 또는 두 번째 이웃하는 세항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사이의 관계식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항 3개의 관계식을 찾을 거면은 항을 2개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4개의 관계식을 찾을 거면은 3개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연속하는 3개의 항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여기서는 반드시 첫째 항이냐? 사실 첫째 항 아니어도 가능은 합니다.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와 첫째 항이 아니어도 가능은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항을 알려주고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이유는 자, 우리는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에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A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관계식을 알려준다는 거잖아. 뭐 예를 들면 등비수열이면 몇 배를 해야 된다. 등차수열이면 몇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봐봐. 얘가 그렇게 되면은 A1일 때 A2가 결정이 되죠. A1을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를 찾을 수 있고 A2를 찾았으니까 다시 A3도 찾을 수 있고 A3를 찾았으니까 다시 A4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값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대입해서 찾을 수 있겠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A3를 알려주면 A4를 알 수 있죠. A3를 알면 A2도 알 수 있죠. 관계식에 의해서. 맞지? 그러니까 굳이 반드시 A1을 알려줘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 A 첫째 항에 관련된 걸 알려줘서 첫째 항부터 쭉 가게끔 이어지게끔 보통 말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첫째 항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첫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찾고 두 번째 항을 가지고 세 번째 항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써주는 거야. 그래야 명확하게 규칙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 3, 5 다음에 7이 나온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귀납적으로 AN은 MN에다가 2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A1에다가 2를 더하면 A2고요. A2에다가 2를 더하면
A3고요. A3에다가 2를 더하면 A4가 되니까 여기는 7이 맞네.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열 AN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수열 AN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말했을 때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수는 7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인 거야. 없다. 단 이런 식으로 귀납적 정의가 되어 있으면 A1을 이용해서 A2를 찾고 A2를 이용해서 A3를 찾고 연속하는 한 끼리는 이씩 늘어난다라는 규칙을 문제에서 준 거죠. 이렇게 규칙을 정확히 줘야 된다. 됐죠? 그걸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해봤어요. 자,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개의 항. 자, 여기서 사실 아까 말했던 겁니다. 이웃하는 몇 개의 항은 말 그대로 처음 몇 개의 항은 이웃하는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알려주셔야 돼요. 최소한. 됐어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을 알면 최소한 처음에 두 개의 항은 알아야 돼요. 두 개의 항은. 그러면 이웃하는 네 개의 항의 관계식을 알려주면 최소한 세 개의 항을 알려줘야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항의 관계식을 알고 그러니까 한 개를 알려주는 거죠. 됐지? 됐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 개수 항의 개수에 한 개 적게는 최소한 알려줘야 된다. 그 이하로 알려줄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때 아까 나타냈던 그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있잖아요. 그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점화식이라고. 그래서 아까 AN에다가 2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다.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하여 수열 정리할 때는 반드시 첫째 항이 주어져야 한다. 첫째 항 하나. 물론 첫째 항만이 아니라 첫째 항, 둘째 항이 주어져 반드시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정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하는 세 항의 관계를 찾을 때는. 그래서 일반항으로 표현한 이 등차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점화식으로 귀납적 정의를 위해서 풀어가는 방법은 A1은 첫째 항은 1이고요. 첫째 항은 1이고 이제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는 AN에다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점화식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걸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해봤습니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연속하는 두 항의 관계는 반드시 뭐야? 이 전에 있던 항에다가 일정 양의 값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게 등차 수열 아니었어? 그렇죠? 그래서 AN에다가 어떤 값을 공차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우린 저 D를 공차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맞지? 그래서 뭐 이항에서 이렇게 이항에서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식을 쓰는 거지 무조건 AN에다가 D를 더한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둘을 뺐을 때 D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는 등차 중항을 이용한 관계식도 있었어요. 등차 수열은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했을 때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맞죠? 맞죠? 이럴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A1과 A2를 두 개를 알려줘야지만 A3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A2와 A3를 가지고 A4를 찾는 거고요. 맞아요? A3와 A4를 가지고 A5를 찾는 거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항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에서 여기 첫째 항이 뭔지 꼭 줘야 됩니다. 얘는 둘째 항까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 등차 수열할 때 얘가 우리가 귀납법에서 점화식의 역할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럼 등비 수열도 똑같이 있죠? 자, AN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된다? 우리는 그걸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에다 AN 나누면 R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나타냈던 게 가운데 항의 두 번 곱한 거는 그 전에 있던 항과 다음에 나오는 항의 곱과 같다. 맞죠? 그럼 여기서도 항을 두 개 알려줘도 되고 여기는 한 개 알려줘도 돼. 물론 여기서 두 개 알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개 알려주면 문제가 더 쉬워져서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항의 개수 연속하는 항의 개수 만큼 이상의 값을 알려주면 더 쉬워져요, 문제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진 않을 거야, 일반적으로. 자, 이제 그러면 등차와 등비가 아닌 나머지 점화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된 형태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잘 봐. 자, 첫 번째 요거를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긴 해요. 이제 이게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 AN에다가 어떤 값이 아니라 어떤 식을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되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A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AN에다가 n이라는 값을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이 n이라는 건 어떤 숫자잖아요, 결국은. 그쵸?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왜? 첫째 항에다가는 1을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되고요. 맞지? 두 번째 항에는 뭐를 더해야 돼? 2를 더해야 A3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각 연속하는 항끼리 더하는 값이 계속 달라지죠. 그럼 등차 수열 아니네?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만 더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1, 2, 4, 7, 11, 16.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여기서는 1 늘어났고요. 여기서는 2 늘어났고요. 3, 4, 5가 늘어났죠. 근데 요 밑에 잘 봐. 요 늘어나는 양을 보니까 얘가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죠. 어떤 규칙이 있는 수열이잖아. 맞아? 또는 이런 것,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도 됩니다. 1, 2, 6, 14.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는 2가 1이 늘어났고요. 2가, 아, 2가 늘어났고요. 아니다. 1이, 그럼 0부터 해야 된다. 미안. 그럼 2가 늘어났고, 4가 늘어났고, 얘는 8이 늘어났고. 맞아요? 그 다음은 30이야. 16 늘어났고. 얘는 여기가 수열을 이뤄.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아요? 어쨌든 여기가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이야. 늘어나는 양이.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그 개차 수열은 항상 AN 옆에 어떤 값이 아니라 식이 더해져 있는 거야, 식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 자, 개차 수열은 보통 이제 많이 쓰면은 이제 주로 쓰기 때문에 외우기도 합니다. 개차 수열 AN은 어떻게 쓰냐면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에 저 FN 있죠? FN을 K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하는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차수열은 이렇게도 외워요. 첫째야 플러스 K는 1부터 n-1 F의 K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되고 푸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푸는 방법을. 자, 개차 수열을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더해 각자 1을 더 1부터 대입한 걸 나열해봐. 자, 1부터 대입한 걸 나열해볼게요. 그럼 A2는 A1, F1, A3는 A2, F2, A4는 A3, F3, F3. 그쵸? 그럼 쭉 나열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열할 수 있으면 n번째까지 나열할 수 있어요. AN은 AN-1 플러스 FN-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봐. 내가 이 모든 항을 서로 더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좌변에 있고 우변에 있으니까 삭제될 거 아니야? 이항하면? 좌변, 우변, 삭제, 삭제.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좌변에 남는 건 AN만 남겠네요. 맞죠? 우변에 남는 거는 A1 플러스 F1, F2, Fn-1까지 남죠. 맞지? 그래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1부터 N-1까지 그리고 여기 너희가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FK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다 K-1 넣는 경우 있습니다. 얘 마지막에 K-1, N-1이라고 안 돼. 얘는 K가 변하는 수를 넣는 거지 1부터 N-1까지라고는 얘가 나타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FK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K까지 FK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개차 수열은 예전부터도 자주 나왔던 친구라서 외우고 쓰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좀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이름은 없어요, 원래. 근데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이름을 좀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방금은 AN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AN 플러스 1을 만든 거잖아. 맞죠? 그러면 AN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AN 플러스 1을 만들기도 합니다.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야. AN에다가 FN이라는 식을 곱해서 AN 플러스 1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름은 없는데 선생님 편의상 대비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를 거예요. 편의상. 왜냐면 아까 식을 더한 거는 개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차 등비 생각해 보면 돼요. 등차는 어떤 수를 더한 걸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어떤 수를 곱한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어떤 식을 더한 거는 개차 수열이라고 이름이 있어. 근데 어떤 식을 곱한 건 사실 개비 수열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거를 우리는 등차 등비처럼 개차 개비로 부르기로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AN을 FN에다 곱했을 때 AN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경우도 방금 개차 수열했을 때랑 똑같아요. 1부터 대입해서 나열합니다. 됐어요? 1부터 대입해서 나열합니다. 그러면 A2는 A1, F1, A3는 A2, F2, A4는 A3, F3. 그럼 쭉 해서 AN은 AN-1, FN-1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개차 수열은 얘네끼리 서로 다 더해서 정리를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곱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곱해서.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 약분되죠? 좌변, 우변, 약분, 좌변, 우변, 약분, 좌변, 우변, 약분.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AN, 우변에 남는 거는 A1에서 A2, F1,
F2 쭉 해서 어디까지? F에 n-1까지 곱하는 거네. 근데 이거는 곱하기는 뭐 시그마로 표현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 FN의 특징이 있어요. 개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 FN의 특징이 뭐냐면 FN의 특징이 분수, 지수 또는 로그 이런 형태들로만 나올 겁니다. 분수는 뭐냐면 1로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거야. 그러면 1부터 대입해봐. 2분의 1 곱하기 2 넣으면 3분의 2, 3 넣으면 4분의 3 쭉 해서 n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n 약분 규칙 세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결되게. 그래서요? 지수면 지수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곱하는 거잖아요. 2의 n-1제곱까지. 그럼 얘가 지수로 바꾸면 2의 1, 2 쭉 해서 n-1까지 더하는 거네. 그쵸? 그럼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로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로그 A의 B, 로그 B의 C 곱하면 로그 A의 C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로그는 로그 N의 N 플러스 1 보통 이런 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1 넣으면 이거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2 이렇게 하죠. 됐죠? 1 넣으면 로그 2, 2의 3, 로그 3의 4. 마지막에 n-1까지 넣으면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곱하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2의 n 플러스 1만 남겨.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밖에 주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비수열의 특징은 저 FN은 분수지수 로그 형태로만 이루어져서 보통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그래서 개차나 개비는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일단 1, 2, 3, 4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해서 쭉 세로로 나열해라. 그리고 개차는 더하고 개비는 곱하고. 됐죠? 근데 개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워서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문제 풀 때는 외워서 풀어요. 개차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외워서 쓰긴 합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1부터 대입해서 곱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 1번. 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너희가 이제는 체크되셔야 돼요. 이거 연속하는 두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4다. AN은 뭐다? 등차수열. 인접하는 두 항의 차이가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그쵸? 무조건 등차수열이다가 바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점화식을 귀납적 정의를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이니까 우리는 이걸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쵸?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차수가 마이너스 4 AN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64여야지만 첫째 항이 60이 되겠네요. 그럼 끝이네요. AK가 24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64가 24니까 4K는 마이너스 40, K는 1.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는 너네가 딱 귀납적 정의를 보자마자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실하게 체크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그렇진 않아도 얘네는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얘는 AN에다가 2를 곱해서 AN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어떤 값을 곱해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인 거네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 4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뭐야? AK가 1024가 돼야 되니까 2에 K 플러스 1제곱이 1024 그러면 K 플러스 1은 12여니까 K는 9.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등차 등비는 사실 기하학적 정의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 1번 같은 경우 봐봐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했죠. 더했죠. 그러면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됐어요? 그럼 개차 수열 외워서 쓰면 이렇게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를 그대로 K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K로만 바꿔서 N을 K로만 바꿔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외워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A1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2 플러스 이거 어제 봤던 거죠? 부분수 분리한다. 그러면 얘만 따로 한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맞아요? 그럼 플러스 K 1 넣으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대입 잘해야 돼. n 넣는 거 아니야. 뭐 넣는 거야? 마지막에 n-1을 넣는 거야. 그래서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속어 좌우 대칭 그쵸? 그래서 2랑 1 더하면 3 마이너스 요거 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다. 됐어요? 이게 일반항 AN입니다. 그래서 1 넣으면 뭐, 2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개비수열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어요. 1부터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얘는 대입해 주세요. 그냥 A1, A1은 I2는 A1 아니다. 1 넣으니까 2분의 1 A1, A3는 3분의 2 A2, A4는 4분의 3 A3 여기까지만 쓰고 n-1을 넣으면 AN은 n-1을 넣으니까 n분의 n-1 a n-1 됐죠? 그럼 곱해주면 약분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러면 남는 거 AN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쭉 해서 n분의 n-1 곱하고 A1은 2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2 따로 곱해주고요. 그럼 약분할 거 해볼까? 약분. 그래서 n분의 2만 남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방금까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만 나왔잖아요. 그쵸? 3번을 보시면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나오죠. AN과 SN의 관계가 나오죠. 맞아요?
AN과 SN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그럼 선생님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SN을 가지고 나는 AN을 만들 수 있냐, 없냐?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어떻게? SN에서 SN-1를 뺀 게 AN인 거잖아요. 그래서 SN이 섞여 있는 경우는 요거 ES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N 대신 N-1을 대입한 거. 그러면 ESN-1은 AN-3이야. 맞죠? N 대신 N-를 대입한 거. 이 두 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냥. 됐지? SN에서 SN-1을 빼는 걸로 AN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이 묶어서 SN 빼기 SN-1이잖아. 그러면 그게 EAN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변은 이거 빼니까 없어지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거네. 맞죠? 그럼 이항하면 AN 플러스 1은 3AN이랑 같은 거네. 등비수열이죠. 네. 등비수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N은 첫째 항이 3,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쵸? 그래서 3의 n제곱. 그럼 5 대입하니까 3의 5제곱이니까 243이죠? 3은 가능하면 5제곱까지 외워주세요. 뭐 많으면 6제곱도 외우셔야긴 하는데 6제곱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으니까 2는 10제곱까지 됐죠? 자, 다음. 자, 기능적 정의의 활용. 자, 선을 가지고 우리가 영역을 나눈대요. 그랬을 때 최대로 나눌 수 있는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거야. N개의 선분으로 이 사각형 안에서 최대로 많은 영역을 나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 하나로는 여기 하나, 두 개 나눌 수 있죠. 선 두 개로는 최대로 많이 나누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야. 됐어요? 적은 개수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적은 개수는 선 두 개를 똑같이 그리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그 중간 개수도 선 두 개를 평행하게 그리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잖아, 영역이.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최대로 많은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선 세 개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규칙, 영역이 몇 개 늘어났어? 두 개 늘어났죠. 여기서 영역이 몇 개 늘어났죠? 세 개 늘어났죠. 대부분은 너희한테 이런 영역이든 뭐든 규칙을 줄 때는 여기 안에서 몇 개 안에서 찾으시면 그 규칙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해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가 늘어나겠어? 네 개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A4는 11개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두 개 늘어났고, 두 번째는 세 개 늘어났고, 세 번째는 네 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자, A, N번째에서는 몇 개가 늘어나야 돼? 자, 선생님 다시 말해볼게. 첫 번째 거에서는 두 개가 늘어났어요. 두 번째 거에서는 세 개가 늘어났어요. 세 번째 거에서는 네 개가 늘어났죠. 그럼 N번째 거에서는 N 플러스 1개, 그쵸? 다 더해지면
그 다음 선분의 개수로 나타낸 영역과 같다. 됐어요? 그럼 이게 뭐야? 결국은 개차수열이죠. 그쵸? 근데 너네 문제 풀 때 시험에서도 이런 거 A6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 개차수열이니까 우리 일반항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죠?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근데 미안하지만 요거 하지 마세요. 언제? 구해야 되는 번호가 작을 때.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그냥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 수열에서 번호가 낮은 것들은 그냥 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더 빨라요. 근데 서술형은 당연히 이렇게 원칙적으로 딱 구해야 되긴 하지만 서술형이 아닌 이상에서는 그냥 구하는 게 무조건 훨씬 빠릅니다. 훨씬. 이해됐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A10까지야. A10 이하는 다 그냥 구하는 게 더 빨라요. 가끔 뭐 A20 나왔는데 시간 남으면 A20까지도 그냥 하세요. 근데 정말 못 풀겠으면 A20까지도 나열해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번호가 낮을 때는 오히려 그냥 나열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A4는 11, A5는 6개 늘어, 5개 늘어나, A5는 5개 늘어나는 거 16, 6개 늘어나면 22. 그쵸? 그냥 A6은 20이다. 이렇게 찾으면 훨씬 더 빠르지. 됐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있어도 더 빠를, 우리가 결국은 시험 때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 짓을. 그쵸?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번호가 낮으면, 그러니까 항상 수열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구해야 되는 번호가 낮으면 그냥 구하는 게 더 빠를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도 많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림과 같이 120리터가 들어있는 어느 수족관에 매일 전날에 물을 3분의 1 퍼내고 30리터를 세로로 넣는데요. 그때 N일 후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을 AN이라고 한대. 그러면 AN, 여기서 너희가 이 앞에 있는 거를 자꾸 읽으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고민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정신이 나가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체크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120리터가 들어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날로 물이 넘어가는지를 생각하면 돼. 자, 나는 현재 물이 얼마 있는지 몰라. 얼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뭐를 하기로 한 거야? 수족관을 물을 3분의 1을 퍼내고, 그쵸? 3분의 1을 퍼내고 30리터를 넣는다. 그러면 N일째 있던 양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N일째 현재 물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N 플러스 1번째로 내가 물을 만들 거야. N 플러스 1번째 일에는 물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AN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일단 3분의 1을 퍼내야 돼.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2가 남아 3분의 2 AN이 남았어요. 거기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30리터를 채워 넣어서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점화식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AN을 두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요거를 일반항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이름 점화식의 피크꼴이라고 해서 점화식이 있는데 이 점화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요새 문제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알려줄게요, 이거는. 한 번은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됐죠? 뭐냐면 요 AN과 AN 플러스 1을
일단 알파로 정해놓고 알파로 정리해놓고 이 알파는 3분의 1 알파니까 90이죠? 그치? 90이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90을 가지고 am 플러스 1 마이너스 90은 3분의 2 am 마이너스 90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 90을 찾는 거야. 알파를 만들어서. 됐어요? 그러면 이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제로 이거 정리해봐. 90 넘어가면은 이거 마이너스 60이고 90 넘어가니까 30 되잖아요. 얘랑 같은 식이잖아. 바뀐 거 없잖아. 그걸 찾기 위해서 알파를 만드는 거야.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시면 편하다는 거. 이거는 옛날 정화식 할 때 선생님이 해줬던 거라.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내가 bn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bn이죠. n 대신 n 플러스 1을 넣으면 얘가 되잖아.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B1은 뭘까요? 라고 보시면 첫날 들어가 있는 게 120리터죠? 그렇죠? 그러면은 B1이 첫날 여기 120리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120에서 90을 뺀 게 첫날 B1이겠죠? 맞아? 그래서 30이야. B1이. 됐어요? 그럼 BN의 관계식은 뭐야? BN 플러스 1은 3분의 2 BN이니까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럼 BN은 첫째 양 30 곱하기 3분의 2 공비의 n-1제곱이다. 됐어요? 근데 나는 BN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죠. AN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럼 BN이 뭐였어? 얘잖아. AN-90. 그쵸? 그럼 뭐 하면 돼? 얘 이해하면 끝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반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10번째 날짜에 뭐 물의 양, 20번째 날짜에 물의 양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예전에 PQ골 점화식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P 여기서 어떻게 왜 PQ골이냐면은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런 값들로 정해진 걸 우리 PQ골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색들이 PQ골도 아예 문제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이런 걸 구하는 것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거. 안 켜졌네. 자, A1이 1인 수열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1부터 A50까지 시그마 1부터 50까지 더하라는 얘기를 A1부터 50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뭔가 점화식의 형태의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항의 형태의 표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나열을 해보세요. 모르겠어? 나열해봐. 모르면 나열해봐. 나열을 해보자. 그러면 A2는 A1을 대입해야 되는데 A1에 2배 할 거냐 A1에다 15를 뺄 거냐죠. 그쵸? 근데 A1이 15보다 작으니까 2배 해야겠네. 그쵸? 그러면은 2네요. A3는 A1에다가 2배 할 건지 15를 뺄 건지 A2가 아직 15보다 작으니까 2배 해야겠죠 계속? 그쵸? 그러면 4네요. 그러면 15보다 작을 땐 계속 2배 하는 거고 15를 넘어가는 순간 다음 항은 15를 빼는 거죠. 그래서 A4는 8, A5는 16, 16을 넘어갔네. 그럼 A6은 A1이 1이고 A6은 15를 빼는 거니까 1이죠.
A5는 다시 반복이네요. 또 2배하고 또 2배하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5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주기야. 그게 그래서 주기성을 이용한 항을 구한다라는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결국. 그러면 A10까지 1은 몇 번? 자, 5개씩 반복이니까 A50까지 5의 배수들은 다 16이죠? 그럼 5의 배수가 10개죠? 그럼 5의 배수 10개, 16이 10개. 맞아요? 그다음 5의 배수에서 하나 빠진 거가 또 10개죠? 그럼 8도 10개. 맞아요? 그러면은 4도 10개, 2도 10개, 1도 10개. 됐어요? 그래서 시그마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공식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고 규칙을 이용해서 각각의 항의 값들이 몇 개씩 존재하는지 찾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이 반복된다. 규칙 찾는 거.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정수면은 위에다 넣고요. 정수가 아니면 아래다 넣어라.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항이 정수면 위에 식에다 넣고요. 이 전에 있던 항이 정수가 아니면 아래 식에다 넣어서 다음 항을 찾으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A1은 1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정수네요. 그럼 A2는 정수니까 위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0은 1이니까 5에서 1 빼면 4. A3는 아직까지 정수네요. 그러면 4 넣으면은 2분의 5니까 2분의 5, 5에서 2분의 5를 빼면은 2분의 5? 그냥? 그쵸? 5에서 2분의 5 빼면 2분의 10에서 2분의 5 빼는 거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분수가 정수가 아니니까 아래다 넣어야겠네. 그럼 아래다 넣으면 A4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그쵸? 다시 정수니까 A5는 위에다 넣으면 5에서 5 빼는 거니까 0. 어? 어? A4가 4 넣으면 4분의 10이잖아. 5 빼기 4분의 10이지. 4분의 20. 아, A4가 마이너스 2지?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0이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0이 돼가지고 당황했네. A5는 그러면은 10이죠 다시? 어? 그러면 안 봐도 다시 원위치 돌아왔으니까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몇 개씩 반복이 돼? 4개씩. 그러면 9는 여기까지 8까지겠죠? 4의 배수까지니까. 그럼 9는 10이겠네요. 얘 10. 그럼 얘는 4의 배수니까 여기 12에서 딱 끊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 하는 거야. 하나씩 나열해보면서. 하나씩 나열해보면서 노가다를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첫째 항이 10인 경우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이 짝수일 경우와 홀수일 경우로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면 짝수일 때는 위에다 넣고 홀수일 때는 아래다 넣고 그쵸? 그랬을 때 짝수와 홀수로 나눠서 나열을 해보면 자, 둘을 더했을 때 3이 되는 연속하면 두 항을 더했을 때 3이 되는 가장 처음 3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값이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A1은 10이라고 했고요. A2는 짝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5고요. A3는
홀수니까 아래다 넣으면 6이고요. A4는 다시 짝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3이고요. A5는 다시 홀수니까 아래다 넣으면 4고 다시 짝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2고 홀수니까 아래다 넣으면은 3이고 다시 짝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1이고 다시 홀수니까 아래다 넣으면 2고 그쵸? 다시 짝수니까 위에다 넣으면 A8은 1이고 그러면 규칙을 보아하니 여기까지는 뭐가 없는데 여기부터는 21, 21, 21 반복이겠네. 그쵸? 그러면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언제야? 딱 여기에 처음으로 연속하는 두 항이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가장 빠를 때가 A6과 A7을 더했을 때가 3이 되네요. 맞아? 왜냐면 그 뒤로는 계속 3이 되거든. 그래서 최소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K가 몇일 때? 6일 때가 가장 먼저 3이 되죠. 그 뒤로는 계속 6, 7, 8, 9씩 다 되니까 K는 6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사실. 됐지? 다음. 요걸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자 A8이 2고요. 모든 항은 3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쵸? 그럼 A8이 2야. A8이 2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1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A1을 구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A1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때 A1이 가장 큰 값이 뭐고 가장 작은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8이잖아. 그럼 A8을 가지고 A7을 먼저 구해 가서 내려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맞죠? 자, 그러면 A8이 2가 되기 위해서는 A7은 여기나 여기에 둘 중에서 하나 넣어야 되죠. 그럼 A7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A7은 몇이야? 마이너스 2여야지만 2가 되죠. A7이 마이너스 2여야지만 2가 되는데 우리는 모든 항이 0보다 큰 자연수. 그쵸?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그럼 결국은 H7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의 배수인 거라는 거야. 그럼 H7은 우리가 뭐여야지만 가능해? 여기에다가 6을 넣었을 때만 2가 되죠? 그래서 H7이 6이다. 됐어요? 그 다음 A7이 6이니까 그러면 A7이 6이면 A6은 A6 플러스 4 A6의 3분의 1 둘 중에서 하나일 건데 A6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A6은 뭐야? 2고요. 여기에서 A6은 18이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A6을 찾았으니까 A5는 A5 플러스 4 거나 3분의 2, 1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뭔가 어디서 보던 느낌이죠? 수용도 같은 느낌 아니야? 그치? 그러면 A5는 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죠. 그러면 A6은 여기가 6이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니까 A5는 6이 돼야 되네. 맞아요? 근데 18일 때는 A5 플러스 4나 3분의 1 A5인데 여기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5는 14. 맞죠? 3의 배수라면 여기다 3 곱하니까 A6은 5는 48. 근데 얘는 30이 넘어가니까 또 안 되죠. 그럼 이제 A5가 6일 경우와 A5가 14일 경우 이때 또 A4는 A4에서 4를 더하거나 A4에 3분의 1을 하거나
그쵸? 그러면 이때는 A4가 2구요. 이때는 A4가 18이고. 맞아? 그러면 또 이게 반복이 되네요, 계속. 그치?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2일 때, 예, 어, A5가 6일 때 A4가 마이너스 2잖아. 가 아니라, 2 맞구나. 그러면 A3는 2일 때 요거는 안 됐죠. 그럼 여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3는 6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18이 될 때는, A4가 18이 될 때는 A3는 또 A3에다가 3분의 1 하는 건 얘가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14가 돼요. 그쵸? A3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를 다 찾아주면 이거는 A4 플러스 4냐 A4의 3분의 1이냐 어차피 얘도 32니까 안 되잖아요. 40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10일 경우 A4가. 그치?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A1이 나올 건데 자 A3가 6일 경우는 A3가 자, A3가 6일 경우는 다시 A2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4를 더하는 거니까 2. 그쵸? 또는 3의 배수라면은 A2는 3의 배수라면은 곱해서 6이 돼야 되니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1을 잠깐만 3분의 1을 곱해야 6이 되는 거니까 18 이렇게 되고 그쵸? 그쵸? 암산하기 머리 아프네. A4가 10일 때는 그러면 10일 때는 A3는 3의 배수면은 30 3의 배수가 아니면은 4를 더해서 10이 되니까 6 그쵸? 근데 6은 3의 배수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죠. 여기 신경 써야지.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A1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6, 14, 22, 3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갔을 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하나씩 내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이런 규칙을 찾는 문제잖아. 그치? 규칙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번호가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공식이 있거나 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 식을 좀 만들어? 식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값이 낮은 거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그 대신 계산할 때 그런 것만 신경 잘 써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것만 신경 잘 써서 이거는 안 되고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있죠. 그런 것만 잘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여기 문제들은 다 노가다죠. 이게 무슨 음,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이 악수하는 횟수 이런 것들도 너희가 이제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악수하는 횟수를 내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기에 답할 A1이랑 A2는 뭐냐? 그러면 관계식은 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A10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야. 그쵸? 자, 그러면 N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거야. A1은 한 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그러면 A1은 몇이야? 0이죠? 악수할 사람이 없잖아. 우리 둘이 약속할 건 아니니까 부부끼리 약속할 건 아니니까 다른 쌍이 있어야지 약속을 하는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럼 0입니다. A2는 두 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쌍의 부부가 압수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두 쌍의 부분이 4명이죠.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4C 이하 맞죠? 갑자기 경우에서 나와서 당황스럽지? 4C 이하 4명 중에 2명을 고르는 거 끝이야? 부부끼리 악수한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맞지? 4C 2에서 부부끼리 경우한 경우에 쌍만큼 나오겠죠. 두 쌍이니까 2번 했겠지. 부부끼리. 그 2번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4C이면 4, 3, 12에다 2 나니까 6이죠? 6에서 2를 빼니 두 쌍이 부부끼리 한 거 빼면은 4번이겠죠? 그쵸? 이거는 경우에서 문제야 그냥. 됐지? 됐지?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야.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이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그 너네 수족관 있던 거 기억하죠? n번째 일에 있었던 일은 그냥 AN이라고 가져 두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일에 어떤 물을 만들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n 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됐지? n 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n 쌍의 부부는 an으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AN번 악수를 한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있을 때는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있을 때는 악수를 몇 번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N명끼리 악수한 횟수를 제외하고 한 쌍이 추가됐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 쌍이 추가됐어요. 몇 명이 추가된 거죠? 2명이 추가된 거죠. 자, 2명이 추가됐을 때 이 2명이 악수를 몇 번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아직 이 2명만 악수를 안 했잖아. n명은 이미 악수를 하고 그 횟수가 정해진 거야. 그게 AN인 거야. 거기에 더하기 그럼 2명이 악수한 횟수를 더하면 n 플러스 1명이 있을 때 1쌍이 있을 때 악수한 횟수랑 같을 거잖아. 그럼 자 2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2명이 들어왔을 때 각각 한 명씩 악수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n쌍의 부부면 몇 명이야? 2n명이죠. 그러면 한 명이 악수를 몇 번 해야 저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할 수 있어? 2n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남편과 부인이 2n번, 2n번 악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 횟수를 더 해야겠죠. 그래서 4n번을 더 악수를 하면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다시. 그러니까 n쌍까지 악수한 경우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관계식을 구하는 거. 그러면 n명의 n쌍의 부부가 악수한 횟수는 an으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쌍이 추가된 게 n 플러스 1쌍이니까 그 한 쌍이 추가했을 때 그 둘만 더 악수를 하는 횟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각각 두 사람이 2n번, 2n번 나머지 n명과 2n명과 같이 악수를 해야 n 플러스 1쌍이 악수를 한 횟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경우를 더해주시면 되죠. 합쳐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대차수열이기 때문에 A10을 구하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적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악수하는 횟수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바둑들 나열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꾸 n번째까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서 문제야.
그냥 n번째까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마. 몇 개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냥 걔는 AN이야. AN번 한 거야. AN번 실행이 된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는 n번째까지 애들을 내두고 하나가 추가됐을 때, 한 쌍이 추가됐을 때, 그 다음에 악수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하노이 탑이랑 피보나치 수열은, 이거는, 솔직히 하노이 탑은 개인적으로 너네 수업하면서 문제에서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해도 돼요. 하노이 탑은 신경 안 쓰셔도 선생님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얘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 피보나치 수열도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서 책에도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은 아예 정해져 있어. 뭐냐면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세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야 네 번째 항이 되고요.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를 주다로부터는 매달 암수 한 쌍이 새끼를 낳는다면 암수 한 쌍의 새끼 토끼가 뭐 이거 그 강장공장의 문제냐 그런 느낌이네. 문제 n째 달에는 몇 쌍으로 불어나겠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피보나치 수열은 애초에 이걸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합은 그 다음에 항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문제 푸는 데는 저만이 그 아까 했던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의 문제는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귀납법이 나오는데 이제 귀납법을 다 하려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귀납법 봅시다. 음. 귀납법.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귀납법이라는 거는 어떤 증명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게 있고 간접 증명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간접 증명 중에 이제 공통사 원에서 배웠던 게 너희 그거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명제를 증명 못하니까 대우 이용해서 증명해가지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이걸 이용했던 거.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루트 2가 유리수이다라고 해가지고 구했던 게 뭐냐면 그걸 우리는 이름 아시는 분? 귀류법. 그쵸? 귀류법. 그리고 간접 증명의 또 하나가 이제 귀납법인 겁니다. 뭐냐면 자 귀납법은 결국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뭐냐면 먼저 p1이 맞는지를 증명을 하는 거야. 첫 번째가 되는지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n번째일 때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인 n 플러스 1번째가 만약에 성립한다라고 증명이 되면 자, 우리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든 자연수 개수 몇 개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직접 증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돼. 그러면 첫 번째랑 두 연속하는 두 명제, 그러니까 n과 n 플러스 1일 때를 명제를 증명을 해서 둘 다 참이 되게 되면 그러면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도 참이네요.
라고 증명이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Pn과 Pn 플러스 1이 참이야. 그러면은 P1일 때는 P1이 참이니까 P2도 참이겠네요. 맞죠? P2가 참, 그럼 P2가 참인 걸 찾았으니까 P2가 참이면 P3도 참이겠네. 그럼 P3인 거 찾았으니까 P3이 참이면 P4도 참이겠네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들이 증명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맞아? 그렇게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Pn과 n 플러스 1일 때의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n이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를 계속 그러니까 1일 때 2도 참이고 2일 때 3도 참이고 3일 때 4도 참이고 4일 때 5도 참이고 이런 식으로 참인 거를 증명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n이 1일 때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1일 때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뭐 그 명제의 첫 번째 나오는 수일 때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자연수니까 n이 1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n을 우리가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n은 3보다 큰 자연수라고 줄 때. 그럼 그때는 n이 1일 때를 증명할까요? 아니야. 그때는 n이 3일 때를 증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숫자.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증명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처음 나오는 숫자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1인 거잖아요. 근데 조건에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라고 말을 하면 n이 가장 처음 나오는 수는 몇인 거야? 3인 거죠. 그러면 그 3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이 k일 때는 가정하는 거는 고정입니다. 얘는 건드릴 거 없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는 k 다음 나오는 숫자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 n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n이 2, 4, 8, 16, 32 이렇게 갈 때만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 자, 첫 번째 n이 몇일 때 증명할까요? 시작하는 수가 2일 때죠. 그럼 2일 때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pn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한다고 보여주나? 아니야. 여기에 k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럼 k 다음엔 어떤 숫자가 나와야지 맞아? k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 2k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2k일 때야 얘는. k 플러스 1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k 다음 나오는 수는 2k입니다. 2k. 그러니까 얘가 되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k 플러스 1 이게 아니라 k까지는 손댈 거 없이 고정입니다. 그리고 k 다음 나오는 수일 때를 증명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여기 나온 게 n이 m보다 큰 자연수일 때는 m일 때 먼저 증명하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이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k 다음에는 자연수는 무조건 1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주기도 해요. 짝수일 때만 성립하면 짝수니까 k 다음에 k 플러스 2겠죠. 그치? 그럴 때는 또 k 플러스 2일 때 증명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k 다음에 나오는 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걸 보면 자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 기납법은 실제로 너네한테 증명하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서술형으로 내면 낼 수 있어.
근데 서술형 아니면 어떻게 나오냐면 분명히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왜냐면 옛날 수능에는 이 수열에서 귀납법 들어가면 빈칸 채우기 문제가 거의 귀납법에서 다 나왔거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pn이 참이면 p3n도 참일 때 보기에서 고른 거. 자, p1이 참이면 p9가 참이냐? 자, 여기서 문제들 p1이 참이면 p3도 참이죠. 그치? 맞아? 여기서 그랬잖아. pn이 참이면 p3n도 참이다. 그럼 p1이 참이면 p3도 참입니다. P3이 참인 걸 알았으니까 P3이 참이면 P9도 참 아니야? 그러면 P1이 참인 걸로 9까지 참인 거 찾았네. 이런 게 귀납법인 거야. 귀납법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P2가 참이면 P6이 참이고요. P6이 참이면 P18이 참입니다. 맞죠? 그럼 P18이 참이면 P54도 참입니다. P3을 이유를 이용해서 54까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P2가 참이면 P54도 참이네. 자, P3이 참이면 P9가 참이고요. P9가 참이면 P27이 참이고요. 30 곱해가는 모든 수들은 다 참이죠. 그럼 얘는 3의 거듭제곱이네요. 맞지? 맞아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모든 3의 거듭제곱이 다 참이겠죠. 그럼 얘도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3이 참이니까 3의 m제곱도 참이다.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참인 거를 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부터 증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잘 봐. 증명을 하는 방법 선생님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를 지금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k 제곱 증명하는 거죠. 이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얘도 증명하고요. 얘도 증명을 합니다.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증명을 하는 순서가 무조건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은 1부터 시작이죠. 그쵸? 일단 이거 체크해 주셔서 n은 1부터. 그러면 첫 번째 증명. n이 1일 때 n이 1이면 좌변은 1의 제곱이고요. 그쵸? 1의 제곱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좌변은 1이고요. 그리고 우변은 여기다 1 넣으면 6분의 1, 2, 3. 그래서 1이죠.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아? 맞죠? 그러면 n이 1일 때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증명, 무조건 이게 고정이야, 시작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n이 k일 때 성립해 라고 하는 거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쭉 해서 k제곱까지는 성립을 합니다. 그럼 그 성립하는 게 뭐야?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현재 성립을 하는 거야. 얘는 건드릴 거 없어요. 아까 선생님 고정이라고 했던 거죠. 그쵸?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네, 성립한다. 그러면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뭔지를 써봐. 원래는 증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n이 k 다음엔 자연수는 무조건 1 더해진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 뭐가 되는지를 증명해 줘야 돼요. 뭐가 되는지.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 써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어서 써봐. 1의 제곱, 2의 제곱, k제곱, 그 다음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증명하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해돼서? 왜냐면 얘가 참인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갈 게 이제 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제는.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통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같은 값을 더하면은 우리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거 알고 있죠? 그쵸? 등식 성립한다.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값을 같이 더해 줄 겁니다. 더해 줄 거야.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으니 자 일단은 좌변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 나왔죠. 그 우변을 정리했을 때 얘가 나오면은 성립하는 게 맞아 틀려? 맞죠? 같은 식에다 같은 값을 더하면 식이 같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얘가 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정리해 보시면 자, 얘 6분의 6이니까 k 플러스 1을 묶으면 자, 6분의 k 플러스 1 묶으면 여기에 남는 거는 k 2k 플러스 1 플러스 여기에는 k 플러스 1 이거 6k 플러스 1만 남네요. 이렇게 맞죠? 됐죠? 그랬을 때 그럼 6분의 k 플러스 1 이거 정리하면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k 플러스 1 그리고서 6분의 k 플러스 1 자 얘만 따로 k 제곱 어디 갔어? k 제곱 플러스 7k 어? 여기 6이지 미안 잠깐만 7k 플러스 6입니다. 그쵸? 됐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2, 1, 3, 2 4에다가 3이니까 7 그래서 k 플러스 3 k 플러스 2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한번 써볼게요.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얘를 더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게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한 증명이 된 거야. 왜? 첫 번째 항이 1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1일 때 된다고 하면은 2도 된다고 찾아냈잖아요. 그럼 2가 된다고 찾아냈으니까 3도 된다고 말한 거고요. 3이 되면 4도 되는 거고요. 4가 되면 5도 되고 5도 되면 6도 되고 이어지는 모든 자연수는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써놓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는 목적으로 식을 얘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원리로 할 거야. 자, 한 번 더 볼게요. 같은 원리로 다음 것도 보시면 똑같아. 선생님이 말한 방법은 그대로 지켜서 가요. 그대로 가요. 근데 빈칸 채우기는 너네 미안한데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빈칸 채우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달라. 빈칸 채우기는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자, 얘도 똑같아. 잘 봐.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이 뭐일 때부터 증명해? 1일 때부터. 그쵸? n이 1일 때는 요것만 쓰는 거니까 1 곱하기 n이 1일 때는 1 곱하기 3분의 1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3분의 1 맞죠?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 그러면 1일 때 증명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n이 k일 때 가정을 합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 그러면 k를 넣어서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분의 1일 때 K, 2K 플러스 1분의 K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걸 증명해야 되냐? n이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해야 돼. 맞죠? 맞죠?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써보는 거야. 말한 대로 1 곱하기 4, 3 곱하기 5,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4,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은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K 대신 K 플러스 1 넣은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난 또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얘를 찾을까? 역시나 양변에 요거를 더해주면 좋겠네. 맞아요? 네? 그럼 더해줘 볼게요. 내가 양변에다가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여기도 더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좌변은 요걸로 맞춰줬죠? 그치? 그럼 우변만 정리해보는 거야, 우변만. 자, 2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K 플러스 1분의 1, 2K 플러스 3 분의 1을 정리해보면 여기에다가 2K 플러스 3을 곱하겠네요. 이렇게 분자분모에 통분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2K 플러스 1, K 플러스 여기 맞지? 플러스 3 분의 이거 더한 거는 2K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몇이야? 1이죠? 그래서 그럼 얘 인수분해가 돼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3, 얘는 2, 1, 1, 1,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얘일 때 얘도 성립한다. 됐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안 어렵죠? 증명하는 것 자체는. 이거 오히려 빈칸 채우기가 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 다음 것도 볼게요. 부등식도 똑같아. 이게 마지막이거든. 자, 부등식도 똑같아요. 잘 봐. 이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n이 5 이상의 자연수 모든 자연수래요. 그렇죠? n이 5 이상의 자연수야. 그럼 n이 몇일 때 증명하는 거야? 5일 때. 그러면 n이 5일 때 좌변은 2의 5제곱, 우변은 25. 그러면은 얘가 큰 거 맞아 틀려? 32니까 맞죠? 그럼 n이 5일 때 성립한다. 됐어요? n이 5일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 n이 그러면 k일 때 가정을 하는 거야. 똑같이 n이 k일 때 2의 k제곱은 크다. 뭐보다?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역시나 n이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일 때 증명을 해야 될 거를 먼저 써놓는 거죠. 뭘 써놔? 그러면 2의 k 플러스 1 크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내야 돼. 됐지? 그럼 요걸 어떻게 찾을까? 양변에 어떻게 해서 찾을까? 부등식 성질은 다 알고 있는 거야. 2라는 값을 곱해줍니다. 2를 곱해줍니다. 됐어요? 그럼 좌변은 2의 k 플러스 1 2의 k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2k 제곱과 k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을 크기 비교를 하는 거야. 자, 봐봐요. 자, 여기서
2k 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은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돼? 빼서. 두 값을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 맞죠? 그러면은 빼볼게요. 자, 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가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k를 묶었을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맞죠? 뺐을 때. 그러면 k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죠. 여기에 n이 k라고 했으면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k도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아니야? 그러면 k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서는 얘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네. 아니지. 항상 0보다 크죠. 왜냐면 최소 5를 넣어봐. 5 넣으면 4의 제곱 16에서 2 빼니까. 그 다음에 5보다 큰 수들을 넣으면 얘가 계속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보다 큰 자연수에서는 결국은 0보다 큽니다. 항상. 맞아? 그 얘기는 뭐냐면 2k 제곱은 누구보다 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정리됐네. 아, 그럼 얘는 얘보다 크네요. 됐지? 그래서 증명이 된 거야. 얘네 둘이 크기 비교가 됐으니까. 얘네 둘이 크기는 애초에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얘네 둘은 빼서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문제를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빈칸 채우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 너희가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제발 빈칸 채우기 할 때 문제를 하나부터 끝까지 그 빈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지 마세요. 제발 시간 버리지 마. 알았죠?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먼저 보고 잠깐만 이거를 빈칸 채우기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를 좀 봐주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음, 여기 여기 있다. 하나를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서술형이 아니면 빈칸 채우기 귀납법 문제 이거 귀납법 문제는 이 빈칸 채우기밖에 없어요. 빈칸 채우기밖에 없어가지고 자, 이게 문제가 요거랑 요거거든요. 자, 문제가 이거를 다음 귀납법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해서 빈칸을 칙을 쭉 써주고 거기 안에 빈칸을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너희한테 필요한 건 일단 이겁니다. 이거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때 먼저 하는 게 n이 1일 때 증명하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요게 먼저 왜냐면 여기에 빈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잘 봐. 나는 여기에 뭘 읽을 필요는 없어요. 뭘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양변에 가를 더했대. 그랬을 때 가를 더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가 됐고 얘가 됐대. 그럼 우리는 얘네 둘만 보시면 돼요. 그냥. 됐어요? 얘네 둘만 봐. 왜 다른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면 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K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었는데 삭제됐네요. 그럼 나는 K 플러스 1이 약분이 됐다는 뜻이겠네. 그쵸? 그리고 분자에 K 플러스 1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러면 얘 K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럼 나가 얘요. 됐어요? 귀납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관계식만 보면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때 요거 하나 더 큰 거를 증명하죠. 그치?
그래서 가는 사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얘야 얘. 얘를 더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나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귀납법을 알아야지 찾을 수 있는 경우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귀납법이랑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걔 식만 정리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제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가면서 시간 낭비한다고 여기부터 여기 쭉 읽고 이거 읽고 여기서 쭉 그래서 이렇게 되거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지? 가가 뜻하는 게 뭐냐? 우리는 여기에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할 거니까 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 k 플러스 1일 때 뭘 더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서 가를 찾는 거고, 나는 다 몰라 그냥 얘네 둘이 같대. 그럼 둘이 비교해서 찾으면 돼요.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귀납법 빈칸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납법 같은 경우는 너네가 직접 증명하는 문제랑 빈칸 채우기 문제랑 푸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고 좀 생각하지 않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